법원에서 송영길 대표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측근들 말고 나를 구속해라, 나를 구속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너 구속할게 해서 구속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 게 귀국을 하면서 예. 폰을 제출했는데 자기가 쓰던 폰은 프랑스에서 딱 폐기 처리하고 먹고 사는 연구소 거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한 거예요. 뭐 증거가 없다 막 이래놓고서 딱 검찰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전직 대표인데 이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이재명 구속영장 그 기각했던 판사거든요. 유창훈 판사.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이번에는. 네. 이재명은 지금 입 닫고 있어요. 그 어떤 발언이 곤란하고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야심만만하게 꼼꼼하게 준비한 송영길 전 대표 왜 구속된 겁니까? 그 법원에서 송영길 대표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네. 기억나세요?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기 측근들 막 구속을 수사할 해라. 때 이 측근들 말고 나를 구속해라, 나를 구속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너 구속할게 해서 구속해드린 겁니다. 그래 준 겁니까? 그렇죠. 소원 수레네요. 그렇죠. 소원을 받아들여 준 거죠. 네.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지금 법원에서 뭐 당연히 사실은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나는 뭘 예상을 했냐면은 그래도 이분이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그 도피의 우려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예. 지금 검찰이 대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들은 다 확보가 됐다라서 예. 기각될 가능성 하나가 이정근 강내구 이런 예. 사람들의 뭐 녹취록까지 그러다가 네. 관련자인 윤관석 의원까지도 구속이 그렇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소한 뭐는 나올 거냐? 혐의는 소명됐다. 네.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그게 영장을 기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각할 경우에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구속을 예.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그다음에 사안이 중다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게 하나는 네가 불법 정치자금 받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먹사연을 통해 가지고 받은 예. 게 그러니까 준 것만 아니라 받았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건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돈봉투 사건 수사하려다가 옆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건 수사라고 하긴 힘든 게 별건이라는 건 원래 건이 안 될 때 예. 이걸로 넣을 수 없으니까 딴 건으로 넣는 게 별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하다가 이것도 걸리고 그다음에 인지가 있어 또 있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별건 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예. 별건 수사로 우겨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두 개 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먹사연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7억 6,300을 받았거든요. 이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가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가면은 바로 돈이 입금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1억씩 예. 1억씩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1억을 입금한 사람 중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검찰 수사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재명 때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까딱하면 이게 또 뇌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뇌물이 되면 좀 형량이 굉장히 크죠. 일단은 근데 7억 6,300 중에서 뭐냐면 4천. 그중에 4천은 뭐냐면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내면 청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게 이게 그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인데 이 사람이 예. 1억을 주면서 4천을 주면서 뭐랬냐면 소각 처리 시설 인허가 이걸 청탁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인천에 해당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청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은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막연한 대가 언젠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너도 나를 도와줄라 이런 건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딱 적시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뇌물죄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억 넘으면은 형량이 5년 이상이거든요. 이게 센데 사실은 4천이라서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인정됐고 예. 사실은 이게 아마 더 클 거예요. 이게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경선시에 또 돈봉투 돌린 거 6,600만 원을 갖다 살포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6,600만 원 살포했을 뿐더러 예. 그때 그때 또 뭐냐면 5천 더하기 1,000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또 지가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용이 아니라 자기가 또 경선 때 쓸 용으로 또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건이 지금 법원에서 받았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법원의 판결들이 일단은 보세요. 그 윤관석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일단 송영길 그 보좌관이 예. 보좌관하던 사람이 그냥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줬대는데 그 보좌관이 줬는데 내가 몰라? 그 보좌관이 그 돈 꼭 어디서 그 돈 얻어서 그냥 줬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예. 얻어준 거예요 그 돈은? 결국 자기가 얻어준 거고.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좌관이 일단 자백을 했고 거기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뿌렸다고 일단 그 윤관석이도 의원입니다. 네. 법정에 나와서 자백을 한 거야. 그때가 예. 잡았대다가 법정에 나와서 자백을 했거든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범행이 윤곽이 다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정거는 뭐 그 전에 진작에 자백을 했던 거고. 네. 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혐의가 소명됐네. 땅 때려버린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증거인멸 관련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딱 하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 게 첫 번째는 뭘 했냐면은 귀국을 하면서 예. 폰을 제출했는데 예. 아무것도 아닌 깡통폰을 제시한 거예요. 어허. 자기가 쓰던 폰은 프랑스에서 딱 폐기 처리하고 네. 새 폰을 딱 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먹사연 있잖아요. 먹고 사는 연구소 거기 하드 디스크를 교체를 한 거예요. 포맷도 아니고 그냥 아예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거든요. 인멸의 우려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교사한 거죠. 증거인멸을 교사한 예. 거죠. 누가 했겠어요, 그거를? 지가 지시했겠죠. 그래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대포폰을 사용해 가지고 그 관계자들 있잖아요. 예. 이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로 계속 통화를 했어요. 자기 폰으로 한 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거거든요. 예. 이게 검찰에 딱 걸렸네. 문제는 뭐냐? 자기는 대포폰 쓰는데 받는 사람들이 대포폰 쓰지 않잖아요. 받는 사람들의 녹취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녹음 역대포가 됐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딱 보면 뭐 들어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입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말 예. 맞추거나 그 얘기가 정황이 딱 나오니까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데다가 또 행태도 문제예요. 반성하는 행태가 없잖아요. 지가 검찰 출석 뭐 자진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 자진 출석쇼 부르지도 않았는데 두 번이나 거기가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정작 그래놓고서 뭐 증거가 없다 막 이래놓고서 딱 검찰 조사받으러 가가지고는 묵비권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거 막 너무 빤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봐도 봐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때려버린 거죠. 아니 일단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전직 대표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수사할 때 왜 300여 쪽의 파워포인트로 브리핑을 안 하고 실질 심사 때 브리핑을 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누굽니까? 조국도 그랬잖아요. 뭐 형법 몇 조에 나와 있는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밖에서 신나게 떠들다가 검찰만 딱 들어가면 딱 일단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호 전략이에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하는 진술은 자기한테 법정에서 불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런 태도가 자기가 죄가 없다면 예. 얘기할 때마다 해명하면 되잖아. 해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예. 판사님이 딱 볼 때는 이거 뭐야? 그리고 이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이재명 구속영장 그 기각했던 판사거든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이번에는. 네. 그런 판사가 딱 넌 들어가, 넌만 들어가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 이거 한편의 코미디나 보면서 아니, 교수님 근데 웃겨가지고 교수님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될 테면 이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이 수사가 물론 민주당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관석이 일단은 시인을 했거든요. 법정에서 자기가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문제는 윤관석이 누구한테 줬는지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특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억날 겁니다. 옛날에 고승덕 예. 변호사가 교육감 선고인가? 그때 이제 나왔던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신문 칼럼인가 아니면 인터뷰인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뿌렸다. 라고 해가지고 경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뒤늦게 일파만파 네. 그게 커져버렸죠. 네. 결국은 못 잡아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준 놈이 입 다물고 받은 놈들이 입 다물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고 계좌로 오간 것도 아니고 돈 봉투에다가 한 200만 원 담아가지고 한 거거든. 그 돈 뭐 어떻게 출처가 추적이 가능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게 3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명은 특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특정했고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건 뭐냐? 증거를 찾겠다는 얘기죠.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가 나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명까지 수사가 확대는 될 텐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소까지 가는데 굉장히 난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음. 이러려면 이제 누구예요? 이 친구 윤관석이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줬다는지 그 예. 얘기를 해야 되고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된 건 뭐냐면은 그 윤관석이 돈 뿌리는 그 현장에 송영길도 있었단 얘기예요. 네. 그게 국회 기록이라든지. 근데 예.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 있었는데 송영길은 뭐라냐면 돈을 뿌리는 현장에는 없었다는 거야. 당시에 나도 국회 그 회관에 있었는데 예. 그 현장에 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가 볼 때는 이건 뭐 관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이게 포스트 586 이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86 문제입니다. 그래서 86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도덕적인 척했습니까? 예. 송영길은 뭐 돈 갖고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박지원도 박지원이 그랬다. 송영길은 돈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윤건영 의원은 아니 요즘 무슨 전당대회 돈을 뿌려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아하. 얘기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예.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진 사실일 수도 있다. 검찰이 만들었다. 검찰이 만든 사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윤관석하고 이성만. 근데 체포동의안 어떻게 했습니까? 시들이 부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냥 떨컹하고 그냥 구속이 돼 버렸네. 아. 그것도 누굽니까?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 구속을 해버렸네. 유창훈 판사입니다. 근데 송영길은 지금도 자유로운 척, 뭐 검찰 독재 항거하고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 신당 만든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드는 거야? 이거 뭐야? 얘네들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그걸 믿을지 몰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딱 볼 때 얘네들 진짜다. 그다음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윤리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아예 예. 윤리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지금 얘네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개딸들하고 친명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이 판사를 공격을 해요 지금. 하하. 판사가 이게 이제 어용 판사다. 아니 그 어용 판사가 이재명한테 영장 기각을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이야.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그 위에 있는 거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이런 식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옛날엔 그렇거든요.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빼다가 예. 나중에 딱 하면은 사과를 했잖아. 아하. 얘들 사과를 안 해. 끝까지. 이게 이제 민주당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윤리만 위반하는 게 아니라 윤리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뭔가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바로 다음 당 대표인데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하거든 지금 어떤 발언이든 곤란하고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예컨대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무건수행 중이죠. 여기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안 할 겁니다.